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급하게 장 끝나고 지방에 좀 다녀올 일이 좀 생기다 보니까 뭐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리라든지 뭐 영상을 업로드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시장이 흉흉하고 국내 증시도 글로벌 꼴찌 흐름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나마 그 전날 아니죠 그 당일날 외국인들이 연이틀 1조 5천억을 매수해 주면서 굉장히 강한 상태로 마감을 좀 했었는데 그 흐름에서 이렇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계엄령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한 혼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어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뭐 아침에 장이 열리기 전에 뭐 계엄령이 이제 조기 해제가 되고 하면서 이 엄청난 이 급락을 잠재해 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변동성을 많이 축소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것은 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계엄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근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제 주말에 이 표결에 들어가죠. 이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표결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뭐 정족수가 아마 부족해서 탄핵은 통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통과가 되더라도 이 헌재가 지금 6인 체제로 있다 보니까 7인 이상부터 이렇게 뭔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탄핵이 되더라도 시간이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탄핵 자체는 이번에 통과는 불가능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주말에 표결을 하고 결과를 알 수 있다 보니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함으로 인한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이 일부 있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저지간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역사적으로 이런 그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시장에 블랙스완이 나온 상태에서 만에 하나 이런 구간이 이탈이 나오잖아요. 월봉으로 볼게요. 그냥 심플하게 모든 시장의 흐름은 예를 들어서 저점을 붕괴를 시켜버리잖아요. 지수를 붕괴를 시켜버리면 그 이후에 아래 꼬리 잡으면 대급등이 나옵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런 흐름은 무한 반복이었어요. 무한 반복. 여기서도 저점을 깨니까 순간 급락이 나오죠. 굉장한 공포를 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한동안 강하게 올라오고 또 급락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대세 상승이 나오고 이때도 이 저점을 깨버리니까 그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도 뭐 저점을 이탈을 시키니까 여기서 저점을 이탈을 시키니까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다시 이 저점이 예를 들어서 월봉장 깨지잖아요. 그럼 이 언저리까지 내려갔다가 순간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시장 자체의 매물이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단기간에 엄청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지금의 시장을 잘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점 양해를 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기업 후폭풍 지속되는 상황 속 시장은 개별 이슈 섹터 중심의 트레이딩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기 시장 변동성 감안한 전략과 글로벌 AI 트렌드 흐름의 지속과 코인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자, 지수는 참 안타깝게 오늘도 하락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양시장 1%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문제죠. 1.416 1416원 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여전히 환율이 불안한 상태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 급하게 밀렸지만 잘 반등해서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후장 다시 좀 밀리는 걸 보면서 지수의 위치가 그러하니 지금 현재 변동성에 굉장히 노출된 시장이구나. 무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해서 오늘 그냥 무난하게 무리하지 않고 시장을 봤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개파락하고 했을 때 일부 종목군들을 뭐 여러 개를 좀 잡았었어요. 조선 종목하고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이제 몇 개 들고 있기 때문에 보진 않았고 딱 이 정도 선에서 종목을 들고 와서 사실상 어제 스윙으로 잡은 거 조선 쪽은 빼놓고 네이버 카카오는 다 던지면서 마감을 했고, 레버리지는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게 되면 계속 모아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 조선 쪽은 모아가겠다로 그냥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지수 더 빠지면 레버리지 그냥 꾸준히 사 모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심플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나스닥 신고가 박스 돌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AI 관련 소프트웨어, 세일즈포스의 호실적 기업들은 하드웨어 쪽에 마벨 테크놀로지의 호실적의 20% 급등 등, 엔비디아 루빈 6개월 단축 가능성 등까지 더해지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매우 강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로 인해서 오늘 뭐 시장 대비 아주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뭐 선방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계엄에 의해서 아직 그 외의 섹터를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시장에 노이즈가 많고 이러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발언 등, 뭐 골드만은 삭스에서 나왔고 CLSA 증권사에서는 한국에 철수를 해라. 원래 내년에 점진적인 철수를 계획했는데 그 시기를 단축해야 된다라는 컨퍼런스 콜을 해 되지를 않나. 좌우지간 이 내외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시장의 모습이다. 그러나 워낙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 보이면, 즉 안정이라는 게 둘 중 하나죠. 여기서 수급이 돌아서고 전국이 안정되는 흐름,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아싸리 확 밀어버리고 매물 다 털어버리고 가는 두 번째 안. 저지간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 이후에는 강력한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신 그 시점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포지션을 정리한다거나 불필요한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는 저는 필요 없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흐름과 이슈에 집중하며 단기 트레이딩 위주의 전략만 해라. 시장 대비 강한 업종과 섹터 종목들을 분류해 놓고 기회를 기다리며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재명 관련주 및 여타 정치 테마주가 대거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그냥 이재명 관련주 대장주 몇 개만 보고 마십시오. 지금 나머지는 볼 게 제가 봤을 때는 기준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장중에 이제 그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 이재명 관련주 안에서 동신건설 빠지게 되면 잡아도 된다, 이런 거는 매매도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저도 걸어놨는데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왜? 오늘까지는 강할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는 적어도 점상 갔던 종목이 딱 그 정도 선이에요. 제가 봤을 때 내일까지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주말에 이제 표결,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표결을 하는데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이런 이재명 관련주들이 다시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주의하고 나중에 많이 밀리게 되면 또 트레이딩 영역에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년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여정이 있어 조정시 매수로 좀 봐도 될 것 같고, 금리나 사이클과 특별하게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알테오젠이 아무래도 33만원 35만원에 이 강력한 저항이 좀 있다 보니까 올라오면 두드러 맞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좀 그러는데, 나머지 개별 종목군들은 이 각자의 고유의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군들은 저는 무난할 것 같아요.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바이오다인이라든지 ST팜, 뭐 ABL, 뭐 리가캠, 한올 등등등등등 잘 보고, 특히 이제 어제 코롱 티슈진이 최근에 좀 강한데요. 내일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 정도 단기적으로 봐볼 것 같습니다. 자, 전력인프라도 나쁘지 않아요. 효성중공업 좀 좋은데요, 최근에 흐름이. 그래서 이쪽도 차트 보면서 그냥 보고, 오늘 같은 경우 미국의 SEC 위원장이 이제 친 비트코인 인선이 됐죠. 거기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매매하기는 무난했겠다 보여집니다. AI 섹터는 오픈 AI, 그 다음에 MS 뭐 이슈가 앞으로 뭐 10 며칠간 순차적으로 뭘 공개한다 라고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간에 좀 센 것 같고, 전부 다 지금은 차트 매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고려아연이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9.69%가 올라와서 200만원을 꽉 채우고 41조를 만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안 하다가 장 막판에 숏으로 조금 들어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뭐 손절
좀 빠르게 치면서 약간 약손실로 나왔는데 와 아찔하더라고요. 엄청 이 호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리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최은범 회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이 품절주의 품절주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110%가 8거래일 만에 올라오면서 이 로켓포처럼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때의 상승률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품절주다 보니까 주가가 뭐 얼마까지 간다 이거 뭐 말을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그런 감이 없었어요. 이때는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더 쇼치기가 두려워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광기의 영역에서 고점에서 이제 이 도치 캔들이라든지 뭔가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대응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날짜는 정해져 있죠. 12월 18일 이 주주명부 폐쇄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다 보니까 기한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주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타 금융에서 안 샀는데요. 기타 금융에서 최근에 계속 사들어와요. 기타 금융에서 계속 사들어오다가 오늘은 또 신기하게 또 안 샀습니다. 오늘은 신기하게 안 사고 금융투자 쪽에서 사는 거는 이거죠. 현물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선물이 올라가면서 그 누군가가 숏을 치겠죠. 그거에 대한 숏을 치고 환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를 이 금융투자 쪽에서는 LP가 사야 되고 아무튼 이런 수급이 또 주가를 동시에 끄집어 올려버리는 지금 현상도 있어요. 이 수급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이 기타금융 쪽은 이 여기서 올리면서 오버슈팅을 만든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올리면서 오버슈팅을 만든 거다. 그 LP 쪽이다. LP 쪽이 올려서 오버슈팅을 만들고 그러한 수급들이 선물과 엮이면서 지금 대환장 파티가 고려하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여기서 뭐 조금씩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지금 위협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위협적인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내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어떠한 이슈가 어떻게 터질지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데요. 지금 보면 오늘 8시에도 뭐 KBS인가 여기서 이번에 계엄을 한 이유를 사임한 국방장관이 이제 말한 거를 보도한다. 예? 뭔가 근거가 있어서 했다. 선관위를 통계.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퀘스천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 이렇다 정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시장 좀 볼게요. 자, 먼저 SK 하이닉스 미 증시 반등에 의해서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이런 저항의 벽이 좀 강해서 뭐 이 정도 선 가면 저항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별로고 시총 3위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저점들 있죠.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여기서 급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수로 보기는 어렵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러한 흐름을 그린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코스닥 지수를 뺀 거는 2차 전지니까요. 상대적으로 알테오제는 잘 버티는 부분이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저점 근처는 지켜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 거고 2차 전지는 엄청나게 빠진 상태에서 또 빠지는 거라 서로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같은 잣대로 보기는 어렵다. 2차 전지와 알테오젠이나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2차전 제약바이오 뭐 종목군들 몇 개를 더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 추세 양호하고요. SK바이오팜도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 박스권 하단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 잘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많이 밀렸지만 이 박스권 흐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스권 중단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리가켄 바이오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꿈틀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다인도 강하게 돌파를 해놓은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 보면 이 지수를 볼 때 이렇게 빠진 지수의 흐름, 그 다음에 최근의 지수를 보면요, 11월달부터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수와 시가총액, 뭐 시장과 연동되는 종목이 지금 올라가기가 어렵죠. 테마성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쪽이 탄력이 좋은 거죠. 대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소외는 안 받을 것이다. 이 관점으로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 선에서 보고, 오늘 루닛이 뭐 갑작스럽게 좀 움직이는데요. 루닛도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지금은 차트 구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 조선주는 한국조선해양이나 빠지면 일정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겠다. 해 보시면 이쪽은 스윙 개념에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의 자리였어요. 왜? 정치 테마를 타서 올라왔고,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좀 심했죠. 내일도 마찬가지야. 이게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AI 쪽이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최근에 단일가 들어가고 나서 그냥 시장이 약하다 보니 단일가에서 급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 추가 하락을 하면서 이때 만들어졌던 강한 거래량이 발생했던 구간에서 아침에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와, 장 막판에 매매를 안 한 게 좀 아쉬운 종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매물이 많아서 종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뚫고 시간에 5%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 출발을 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를 갭으로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상승 출발할 텐데, 여기 윗꼬리가 좀 많은 중심선 29,000원부터는 굉장히 매물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목표치가 이 정도이니까 시가 갭 뜨고 나서 이렇게 하고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면 29,000원을 향해 가는구나, 이 정도. 대동기업, 그러니까 요새는 강한 종목이 더 강해 버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뚫어 놓고 시가 갭 뜨고 이 갭을 매물을 소화한다면 직전 고점으로 트라이 할 수 있는 뭐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거는 뭐 전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서, 사실 이게 맞는 거다, 이게 틀린 거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언급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코인으로 오늘 올라왔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제가 봤을 때 아침에도 이제 하나 언급을 드리고, 종가 무렵에도 눌릴 때 매수 의견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저도 이제 여기서 매수를 좀 하고 살짝 틱틱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점 몇 프로 먹고 나왔는데, 앞으로의 이 코인 관련된 대장은 제가 볼 때 우리기술투자 그동안 대장이었는데, 지분 매각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죠. 근데 이게 말장난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투자증권이 앞으로의 대장 역할을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하나투자증권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AI 관련해서는 오늘 어제 사이랩 소프트를 좀 물려서 좀 넘어왔는데, 오늘 급등할 때 일부 정리하고 내일 이 11선 올라오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3일간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추세 변곡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아마 이스트 소프트 보고 그냥 동신건설이라든지 급락이 나온다면 동신건설, 에이텍 많이 밀린다면 이런 종목군들 그냥 트레이딩 성격에서 좀 봐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주말에 빅 이벤트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내일은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 대응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하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